확률은 극히 적어요. 저평균까지 갈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해본 김에 저평균은 뭐야 일단. 아이 꿀 좀 그만 먹어요. 왜 자꾸 꿀을 먹어? 어? 이름은 들어봤죠? 조합평균? 이런 것도 했잖아. 막 뭐 수투 시간인가요? 등차 중앙, 막 등비 중앙, 막 조화 중앙 막 이렇게 하고 조화 중앙, 조화 수열이 뭐였지? 역수가 등차 수열. 다 잊은 걸로 합니다. 잊는 걸로 하고 얘가 이렇게 되죠. EAB를 A 더하기 B로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니네 잘 걸렸어. 이렇게 해 그래. 기하평균, 조합평균, 산술평균. 어디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이제 보자고요. 산술평균은 쉬우니까 제가 할게요. 수학적인 평균이에요. 매스메티컬 민. 그러니까 두 개 합하고 반땅 때리면 평균 나오죠. 기하평균은 왜 이름이 기하야? 도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도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기하평균은 그 지오메트리 그 있잖아요. 지오메트리 민인데 그거를 음차를 딴 거예요. 한자로. 이게 하자가 어찌 하자야. 어찌합니까 할 때 그 어찌 하자거든요. 이게 음차를 그냥 딴 거야. 한자로 해석이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여기가 A가 있고 이제 B가 있다고. 근데 넓이가 AB잖아요. 넓이가 AB인 직사각형은 몇 개 있어요? 수없이 많죠. 왜냐면 이게 3으로 나눴잖아요. 3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엄청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넓이가 A 곱하기 B짜리인 정사각형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루트 AB 루트 AB 이렇게. 그래서 기하평균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민이라고 붙었다고 해요. 이집트 시대 때 영주가 범람이 막 나일강의 범람이 되면 장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루트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그런 걸로 하세요. 기하평균 됐죠? 그런 걸로 해요. 근데 산술평균은 충분히 알겠어. 통계 시간에도 무슨 뭐 평균 때리고 알겠는데 기하평균은 뭐 어디다 써먹지? 도형에 써먹나? 그럴 것 같진 않지 않냐? 어디다 써먹지? 현실 세계에서는 기하평균을 더 많이 써요. 특히 경영경제를 부전공하게 되면 산술평균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꿀을 쳐드셨어요?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이제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1년이 지났대요. 1년 동안 딱 지났대. 지났더니 그 돈을 좀 많이 벌었답니다. 자산이 이제 2억으로 증가했대요. 곱하기 1을 했다는 소리죠. 근데 다시 또 1년이 지났어요. 다시 1년이 지났는데 일을 또 열심히 했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8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왜요? 16억이 됐대요.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16배가 커진 거야. 이렇게. 근데 얘를요.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 커졌습니까? 얘기를 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씩 커진 거예요? 4배씩 커진 거죠. 기하평균. 됐어요? 루트 16이니까. 그래요. 기하평균 이제 걷다 쓰고요.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걸 더 많이 쓰겠죠. 조합평균은 어디다 써요? 물론 저도 조화롭다에서 나온 거예요. 하모닉 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피타고라스 아빠가 피아노 음계를 막 생각하다가 그때 현이었대요. 현을 잡고 막 음계를 생각하다가 숫자로 여기 있는 그 음을 표시하기 시작했대요. 또라이 새끼들이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막 거기 막 황금빛도 튀어나오고 되게 조화로운 수열도 생기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 그래서 조합평균이라고 해요. 하는데 그건 일단 생략, 역사적인 얘기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어디다 쓰죠? 조화롭게 쓰나요? 어떻게 쓰지? 질문을 하죠. A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고요. 여기 학교랍니다. 보따리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이제 천천히 갔대요. 시속 30km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달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물건이 없어진 걸 알았대요. 다시 집으로 와야 돼. 손나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50km/h로 왔대요. 이렇게 미친 듯이 빨리 뛰어왔대요. 자, 왕복할 때 평균 속력은 2 아니죠. 산술평균으로 하면 어지러워. 산술평균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보자고.
이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해요. 그래. 혹시나 해서 했는데 네, 가요. 갈 때의 시간. 우리 알고는 해야 돼. 이제 됐죠? 갈 때의 시간.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0분의 L 이렇게 될 거고 올 때의 시간 얘는 50분의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왕복 속력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럼 왔다리 갔다리 총 거리 2L 시간으로 나눠요. 30분의 L 50분의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쓰여진다? 30분의 1 더하기 50분의 1 분의 2 이렇게 쓰여져요.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이쪽으로 다시 와봐. 선생님 그래서 조합평균을 어떻게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첫 번째 방법. 역수의 산술평균을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봐. 역수의 산술평균. 지금 슬슬 졸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목소리 벌리세요. 따라해봐. 역수의 산술평균. 나 계속 할 거야. 역수의 산술평균. 걔를 생각해요. 그러면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역수의 산술평균을 생각해. 걔의 역수예요. 그러면 나오죠? 아니 나와요. 믿어요. A, B분의 A 더하기 B잖아? 그걸 2 이렇게 했죠? 하면 2AB분의 A 더하기 B가 나왔죠? 역수의 산술평균을 하면 얘야.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기 편하라고 한 거야.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잖아요. 됐죠? 조합평균. 평균 속력 구할 때 많이 이용이 되는데 또 해. 조합평균을요 저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기하평균이 있어. 걔를 제곱을 해서 산술평균을 나눠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기하평균을 제곱하면 AB잖아요. 걔를 산술평균을 나누잖아요. 그럼 나오게 되죠. 그렇죠? 얘는 도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 상학함수 이런 거 하려면 도형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그려놓고 증명하도록 합니다. 얘를 순수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C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거잖아. 원래 어떻게 하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하면 되고 B 빼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증명하면 돼요.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해봐요. 중요한 증명 아니니까. 근데 도형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단다. 반원이 있어요. 아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까먹으니까요. 반원 보이면요 지름의 원주각이 항상 90도잖아요 90도라서 이거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건 알아야 된다.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를 C라고 그냥 뻥을 치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 여기를 H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OC를 이어요. OC를 잇게 되고 H에다가 OC에다 대고 수선 하나 더 때려.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할까? I 할까요? I? 이렇게 하죠. 흐름 지금 보이시죠? 지름의 안주가 90도니까 그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하나 때렸고 여기 두 개를 연결한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수선 하나 더 때렸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 A가 B보다 클 경우 A가 어디냐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좀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에서 니네가 해야 될 게 지금 뭐냐면 한번 찾아봐. 산술평균을 표시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찾아봐. 기하평균이 나타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찾아봐. 조합평균이 나타내고 있는 변도 한번 찾아봐. 선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3분 드릴게. 원위의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다만 A가 B보다 크게끔 정해져 있는 C면 돼. 그러니까 요런 거 괜찮은 거야. 요런 거 괜찮은 거야. 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얘는 찾았겠죠?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지름이니까 반딱 때려서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너는 OC라고 해도 좋고 뭐 OA라고 해도 좋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등등등. 하여튼 반지름이야. 너는 찾았어. 기하평균은 어디 있지? 옛날에 니네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